안녕하십니까. 붕어학개론 송기섭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갈수록 춥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과가 좀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호인들과 낚시를 하면서 한마디 해달라고 하길래 불원천하고 불우인하라 하는 중용에 있는 내 탓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압과 힘 겨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입질 분석과 챔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챔질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제압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압과 힘 겨루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힘 겨루기는 이제 대결이죠, 붕어하고. 사실상 이 붕어 낚시를 하면서 붕어를 제압하는 것은 다른 단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챔질과 동시에 제압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압은 챔질과 동시에 제압을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러면 챔질하는 동작 그대로 쫙 그냥 연결해서 뽑아내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잔챙이는 머리 위로 날아가고 정말 대물급이 걸리면 안 뽑혀 나오고 제압이 안 되고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챔질과 동시에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제가 제압 단계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챔질에서 딱 걸었잖아요. 딱 걸면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제압 동작은 의식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딱 걸어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뽑으면 날라오고 안 그러면 떨어지는데, 이때 제압을 의식하고 어느 순간에 붕어의 힘을 같이 내 몸과 일체감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쭉 제압해내면은 작은 것도 날라오지 않고 오게 되고 큰 것도 떨구지 않고 수초 위로 올려서 데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챔질과 동시에 제압을 하되 요거는 분명히 단계 적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랬을 때 딱 챔질하고 나서 또 단계 한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기다렸다가 제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되면 챔질 순간에 바로 물고기는 도망을 하죠. 도망하면서 인접 장애물, 수초라든가 어떤 다른 장애물에 처박게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적용한다는 것이 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챔질과 동시에 물고기가 옆 장애물에 처박지 못하도록 그대로 버티면서 다음 동작을 쭉 내 몸에, 낚싯대, 내 몸과 낚싯대와 물고기가 일체감이 되도록 하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기 제압에 실패하면은 수초나 장애물에 받게 되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제압을 잘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세우기입니다. 챔질해서 낚싯대를 곧바로 세우는 데 성공하면은 90% 이상은 제압에 성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딱 채 가지고 붕어가 챔질하는 순간에 붕어의 눈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붕어는 내 방향으로 머리가 향해 있다는 얘기죠. 그 순간에 줄을 늦추지 않고 바로 대를 쫙 세우면 그 다음에 물고기가 밑에서 움직이는데 내 대탄성이 그거를
완충을 해서 물고기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도망을 못 가게 버텨줍니다. 그래서 힘이 강할 때는 낚싯대가 쉬었다가 조금 약해지면 다시 일어섰다. 이 탄성에 의해서 합니다. 내가 딱 버티고만 있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를 세우면 90%는 성공한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대를 세우되 내 몸 각도를 대하고 일치시켜라. 특히 일어선 상태에서 대를 내 귀보다 뒤쪽으로 당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대를 다 못 세우고 미쳐 있을 때도 손이 낚싯대 각도하고 같이 이렇게 가 있으면 되고, 다 세웠을 때는 내 몸하고 수직이 되게 서야 되고, 이 상태에서 내 몸 뒤로 팔이 제끼면서 하게 되면은 낚싯대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이런 상태가 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를 뒤로는 절대 제끼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를 세우더라도 이거는 주의해야 될 일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초가 앞에 있다. 혹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런데 붕어를 걸었다. 이럴 때는 제압과 동시에 다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수초 구멍에서 걸었다. 그런데 제압하고 나서 거기서 여유를 부리고 이렇게 되면은 수초에 걸려서 안 됩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그래서 이럴 때는 제압하면은, 제압이 성공하면은 말이죠, 붕어가 대개 수면 위로 머리가 올라오는 형상이 됩니다. 바로 수면까지 올라옵니다. 그 상태에서 붕어가 꼬리를 칠 때 그대로 쭉 내 몸 전체를 쭉 힘을 주고 대를 세워서 당기면은 푹 날라서 발 앞에까지 옵니다. 이게 이제 강제 집행이거든요. 근데 실제 붕어를 강제 집행할 때 내 몸 전체의 힘을 낚싯대로 전달해서 붕어까지 전달해서 하지 않고 팔만 가지고 쭉 하면은 대가 부러지거나 오다가 붕어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낚싯대와 내 몸은 일체감이 되게 해서 강제 집행을 할 때도 일체감이 되게 해서 해야 된다. 또 하나, 붕어를 제압해서 가져올 때 중간에 원줄을 느슨하게 하지 마라. 항상 원줄은 붕어와 팽팽한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원줄이 조금만 느슨해도 붕어 바늘터기 안 하는 줄 알죠? 베스나 뭐 농어나 이런 것만 바늘터기 하는 줄 알지만 붕어도 원줄이 느슨해지면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바늘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초기 붕어 제압하는 요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F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압과 대결에서 또 해야 될 것이 힘겨루기 할 때 붕어의 머리를 잘 돌려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머리 돌려 세우기. 사실은 수초가 전혀 없는 곳에서 붕어나 잉어를 걸어서 손맛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낚시 요령이 이 머리 돌려 세우기를 잘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고기를 걸어가지고 초기 제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수초가 앞에서 이렇게 밀성했을 때는 제가 강제 집행을 하라고 그랬죠. 강제 집행을 할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힘겨루기에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합니다. 되게. 그랬을 때 붕어가 한쪽으로 이렇게 쫙
끌고 갑니다. 쫙 끌고 가면은 끌고 가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따라가서 제압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따라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쫙 붕어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낚싯대를 똑바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세우고 있지 말고 내 몸은 앞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낚싯대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리만큼 각도를 맞춰서 눕힙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으로는 낚싯대를 물속으로까지 잠기도록 눕혀서 봅니다. 그러면은 낚싯대 탄력은 저쪽에서 붕어가 힘쓸 때 이렇게 해서 탄성을 이용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왼쪽으로 낚싯대가 휘면은 마찬가지로 낚싯대 탄성을 이용해서 붕어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워낙 큰 붕어나 잉어여 가지고 왼쪽으로 또 갑니다. 쭉 돌려 세웠더니 와가지고 다시 또 왼쪽으로 쫙 끌고 갑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자 눕혔다가 이렇게 오는 대로 대가 서겠죠. 쭉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그 상태에서 낚싯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 눕힙니다. 그러면 저리 가다가 낚싯대가 쭉 이렇게 누우니까 요리 가다가 낚싯대 탄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는 붕어가 머리가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돌면은 꼬리가 토도도독 헤엄치면서 힘을 쓰면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좌로 우로 갈 때 그렇게 유도하는 걸 제가 여기서 머리 돌려 세우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머리 돌려 세우기를 잘해야 큰 물고기들하고 힘겨루기 할 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좌로 우로 아무리 큰 물고기도 말이죠. 좌로 우로 서너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물고기는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면에 딱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수면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물을 먹이는 공기를 먹이는 겁니다. 공기 먹이기. 바람 먹이기. 힘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수면으로 차박하고 쫙 어느 순간에 뜹니다. 그럴 때 대를 딱 세우고 그대로 쫙 있으면은 물고기가 공기를 먹고 철퍼져 가다가 또 떠서 철퍼져 가다가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항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미끄럼 태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수면에 쭉 미끄럼 태우면은 점잖게 따라옵니다. 바로 이런 단계를 이제 제압하고 힘겨루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먹여서 완전히 떠서 오는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다시 처박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앞에 머리 돌려 세우기 단계를 다시 반복해서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채비로도 그거 다 낚싯대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초가 없고 맹탕물에서는 방금처럼 머리 돌려 세우고 공기 먹이고 해서 항복시켜 가지고 쭉 미끄럼태워서 오면은 손맛 다 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면에 앞에 수초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동작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초 구멍 속에서도 이 머리 돌리기 요령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되 폭을 좁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초가 없을 때는 저만큼 가는 걸 용서하면서 가지고 놀았지만 수초 구멍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초 구멍에서는 약간만 돌아서는 기미가 보여도 낚싯대 방향을 돌리고 또 이쪽으로 돌면 또 돌리고 해서 빨리빨리 그거를 폭을 좁게 이렇게 해서 그 수초 구멍 안에서 공기 먹이기까지가 해결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수초에 올리기입니다. 수초가 있는 곳에서는 수초에 올리기. 자, 이 수초에 올리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젠가 언급을 했는데
수초 구멍 속에다가 월척급 붕어 무게가 나가는, 월척급은 대개 400에서 500g, 4자급이 되면은 뭐 1kg까지도 나갑니다. 이런 것을 낚싯줄 끝에 줄을 달아서 거기 넣어놓고 낚싯대 힘으로 꺼내면 천하 없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붕어는 1kg가 넘는 4자 중반급이 돼도 수초 위로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느냐?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공기 먹여서 머리가 수초 구멍에서 머리가 일단 항복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슬쩍 끌면은 수초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수초에 대면서 그 상태에서 쭉 하고 힘을 주면은 붕어가 꼬리를 타닥 치면서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쭉 당겨 오면은 수초에 이상 없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턱걸이 월척급이야 이런 붕어들은 웬만한 상태에서는 그냥 수초로 쭉 뽑아 올리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 월척 중반 이상에서 4자급 가는 붕어들은 그냥 힘으로 내가 뽑아내 가지고는 안 올라옵니다. 붕어를 이용해서 수초에 올린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대구에 사는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아, 대구 이용석님. 예, 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챔질을 했을 때 예, 붕어가 수초를 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붕어를 떨구지 않고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구나 이제 하는 경험인데요. 예, 손쉽게 수초를 감은 붕어를 제압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나 어려운 것이고요. 예, 이제 붕어한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예. 우선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성급하게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 수초가 비록 연약한 수초라고 하더라도 수초를 감고 있는 붕어를 힘으로 줄을 당기게 되면은 원줄이 터지거나 원줄이 터지지 않더라도 붕어의 그 입술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바늘이 펴지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줄이 팽팽하도록 대를 세우고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압력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초를 파고들었거나 한 바퀴 돌았던 붕어가 다시 움직이면은 슬그머니 풀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제압을 하면 되고요. 예, 또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안 푼다. 그럴 때는 일부러 줄을 약간 느슨하게 주는 겁니다. 이때 줄을 완전히 느슨하게 줘버리면 털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붕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줬다가 다시 당겼다가 줬다가 당겼다 이렇게 해서 붕어가 움직임이 있도록 유도를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다가 가까운 데에서 발 앞에 수초나 이런 데에서 박으면 깊이 박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이 원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료 화면이 나갈 겁니다만은 그 받침대 중에서 제일 긴 받침대를 꺼내 가지고 예, 원줄을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받침대 주걱으로 원줄을 대서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슬그머니 당겨 올리면은 수초에서 빠져나가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런 예.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혀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아예 그 낚싯대를 놔두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풀려 나와서 찌가 동동동하고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이제 자기 혼자 바늘을 빼고 빈 바늘만 나올 경우도 있고요.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이 됩니까? 아, 예. 예. 잘 전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그 제압과 대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런 과정에서 유도하고 드러내는 마지막 마무리 과정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초나 기타 장애물에 걸렸을 때 이럴 때는 붕어와 내가 같이 마음이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